그럼 사업주는 결국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거는 변호사들도, 심지어 변호사인데도 또 노쇼가 무섭습니다. 노쇼 당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노쇼 뭐 다들 아시잖아요. 예약하고 그냥 그 다음날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직전에 취소하는 행위인데, 이것 때문에 종종 뉴스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도 공무원들이 회식 몇십 명짜리를 예약해놔갖고 식당에서 준비를 해놨는데 당일날 안 나타난 사건. 뭐 진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행 딴 데다 대행을 맡겼는데 그 대행한 데서 깜빡하고 그 취소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정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 공무원들의 책임은 아닌 걸로 드러나긴 했는데, 당하는 가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사건입니다. 노쇼 이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다. 왜 없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처벌 조항이 없는 거는 형사적인 측면이고, 그리고 민사적인 측면에서는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형사처벌은 죄형 법정주의 좀 내보내주죠. 죄형 법정주의 자막 나오고 있죠. 한마디로 법조문에 없으면 처벌을 못하는 게 죄형 법정주의예요.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랑 왜 생겼냐? 옛날에 전제 왕조 아니면 그 왕들이 그냥 지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잡아가두는 거예요. 너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잡아가야겠어. 너 불효했어? 불효자 사형.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살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왕의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면 세력가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잡혀가서 매 맞고 갇혀있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원래는 형법이라는 거는 공격무기로, 그 악에 대한, 죄에 대한 공격무기로 보완이 된 게 아닙니다. 방어무기로, 권력가들이 마음대로 잡아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형법이 만들어졌고, 죄형법정주의란 뭐냐? 법전에 죄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잡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노쇼를 처벌한, 일반적인 노쇼를 처벌한 조항이 없습니다. 처벌을 못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노쇼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가게 약 올리려고 하는 게 있을 거고, 아니면 깜빡하고 보통 안 가는 거잖아요. 이 깜빡하는 노쇼의 경우에는 실수로 안 가는 거잖아요. 실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을 못하게 돼 있긴 해요. 우리나라 형법 조항이. 근데 그럼 그 생각 나실 거예요. 교통사고 처리하는데, 아니면 뭐 과실치사, 과실치상 이런 거 떠오르실 텐데,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의가 있는 경우만 처벌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는 과실의 경우에는 법조문에서 처벌이 하라고 적혀 있는 경우만 과실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실치사, 아니면 교통사고 특례법, 도로교통법, 이렇게 해서 예외적으로 실수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노쇼 같은 경우는 보통 실수로 하시잖아요. 실수로 하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수로 하는 노쇼는 처벌이 안 돼요. 그럼 반대로 고의로 하는 노쇼 있잖아요. 이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데, 위계잖아요. 속임수. 불 들어오나요 여기? 위계. 네. 속임수로, 그러니까 갈 것처럼 하고 그 예약해놓고 안 가는 건 남의 업무를 방해한 거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뉴스 이거 한번 좀 자료 한번 내보내 주시겠어요? 김밥집에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40만 원어치 김밥 하겠다라고 해놓고선 안 찾아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됐어요. 왜냐하면 한 군데만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실수로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필이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같은 식으로 노쇼를 해서 이거는 고의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됐습니다. 그러면 처벌을 안 내면 손해배상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손해배상도 쉽지가 않아요. 손해배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변호사들도 정말 이걸 제일 어려워합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을 집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상대방의 잘못, 고의, 과실, 이걸 입증해야 됩니다. 1. 그리고 두 번째, 내 손해액을 입증을 해야 돼요. 1번과 2번 중에 변호사들이 입증하기 정말 힘들어하는 건 뭘까요? 상대방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피해액일까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손해액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식당 약속을 해놓고 식당에 안 나타난 거, 이거 잘못 맞잖아요. 이거 누구도 잘못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약속을 깼으니까. 근데 문제는 식당 입장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손해액이 얼마니까 손해를 배상해 주세요 하고 피해액을 해야 되는데, 막상 들어가면 이 피해액 계산이 정말 힘들어요. 아까 그 뭐 공무원 대관한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간단한 편이죠. 음식 쫙 깔아놓고 이걸 못 팔게 됐으니까 이거는 피해액이 그나마 쉬울 편인데, 그냥 안 나타났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손님 쪽 변호사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 준비한 재료 못 파셨어요? 그 다음에 손님 와서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게 손해냐고. 뭐 자리 하나? 그거 뭐 그날 못 갈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 자리 그날 하루 종일 놀랬냐고.
결국은 정상영업 하신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피해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호사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이 피해액 입증입니다. 좀 더 심화해서 들어간다면 제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이 손가락이 이렇게 다쳤다고 해봐요. 이거 피해액 얼마 받아야 될까요? 2주 동안 치료비는 받아야 될 거고, 그리고 그동안 일을 못해서 하는 손해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피아니스트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공연이 예정돼 있어요. 그럼 얼마 배상 받아갔대? 그러니까 되게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액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사상 손해배상이 왜 어렵냐? 일단은 난이도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이 식당 노쇼 관련해서는 잘못은 맞아요. 고의 과실 잘못은 안 나타난 건 분명한 잘못인데, 두 번째, 식당의 피해액을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고 상대방대로 변명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또 얘기한다 그러면, 설사 이게 다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식당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1인당 50만 원 넘기 쉽지 않잖아요. 호텔에 가도. 근데 변호사 비용은 글쎄요, 어려운 소송이라서 낮추는 데는 한계는 있는데 반대로 받아야 될 돈은 되게 적기 때문에 이걸 또 손해배상 진행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 사업주는 결국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거는 제가 볼 때 예약금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약금을 받고 미리 받고 안 나오면 몰취를 하겠다, 이렇게. 손해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사소송으로 처벌도 좀 쉽지가 않고 민사소송도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들도, 심지어 변호사인데도 처벌 같은 거 생각도 못하고 있고 손해배상도 생각 못하고 있어서 예약 전에 예약금을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땅 관계자분들 아니면 여러 업체 관계자들도 법적인 거 기대하지 마시고 예약금을 받는 쪽으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쇼요? 변호사들도 사실 노쇼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그냥 전화 상담 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안 나타나는 경우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상담하러 온대요. 그래서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변호사는 특히 의사랑 달라갖고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출장 많이 다녀야 되는데 출장 일정도 못 잡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일날 안 나오시거나 그러면 변호사들도 되게 고통을 받습니다. 그럼 혹시 변호사님의 대책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그래서 예약금을 받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뭐 친한 사람들, 소개로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노쇼가 없는데 그냥 워크인이라 그러죠. 연락 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노쇼율이 높기 때문에 예약을 하실 거면 예약금을 걸어라. 그래서 안 나오면 그거를 몰취하겠다라고 하면 예외 없이 그렇게 해서 노쇼를 저희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노쇼가 무섭습니다. 한 번 정도면 입증이 안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반복을 한다? 이거는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그리고 결국에 마음속에 이르니까 고의라는 게 그래요. 입증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100% 입증하는 게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실제 이 사람을 둘러싼 객관적인 상황들을 보고 이게 고의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거죠. 한 번 했으면 고의인지 실수인지 불분명하지만 이걸 3번, 4번 했다? 고의일 가능성이 높겠죠.